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신경과학과 생리적 기초, 신경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아주 신경 쓰여요. 용어가 좀 생소하지만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보통 이제 한 강의에서 한 30분 내외거든요. 30분 내에 수업 듣고 뭐 적게는 2문제, 많게는 5문제 이 정도 맞으면 정말 땡 잡았습니다. 우리 신학 용어로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거든요. 포인트 잡으러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경계 주제 뉴런. 신경계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다? 뉴런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뉴런들로부터 정보들 받아들이는 거 수상돌기. 정보를 보내는 거 축색돌기. 축색돌기라고 하고 축삭돌기라고 하고 또 축색입니다. 수초, 보통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뭐 절연 물질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쭉 보다가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한다. 정보 전달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무엇이다? 수초다. 수초의 역할이다.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집으시면 됩니다. 수초는 MI ELIN 이런 거 외우면 개토레입니다. 그리고 또 수초는 축색 대부분을 덮고 있다. 수초는 이런 거 적으면서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정보 전달 빠르게 하는 거 수초. 먼 정보 전달인데 그냥 뇌에 있대. 받아들이는 거 수상돌기, 보내는 거 축색돌기. 뭘 보내는데 나 몰라 그냥 보내는 거래. 이렇게 공부하는 완빵입니다. 2번 신경 신호의 본질입니다. 뭐 쭉쭉 어려운 내용 나오는데 볼 거 없고요. 감봉국 자극을 흥분 역치 이상 증가하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축색 내부가 바깥쪽에 양전기를 띠게 되고 이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 활동 전이가 바로 신경 충동의 신경계에서 처리되는 신경신호의 본질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신경 충동으로부터 신경계에 처리되는 신경신호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활동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꾸로 감봉국 자극을 흥분역치 이상 증가시키면서 축색 내부가 바깥쪽으로 양전기를 띠게 되는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활동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앞면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시냅스 전달. 시냅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냅스. 뉴런과 뉴런의 연접 공간을 말한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 전 요소인 축삭 종말과 시냅스 후의 요소인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또는 세포체 일부를 막아 합쳐서 이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의 연결은 정보 전달이다. 그래서 정보 전달 역할 나오면 시냅스다. 이런 포인트들 다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우리가 과학 이런 이 의학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 전달하면 시냅스 이렇게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빨리빨리 정보 전달하는 거 그럼 뭐였어요? 수포.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를 내는 건 수포. 정보 전달 역할은 시냅스. 이렇게 포인트만 잡는 게 아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아주 완빵 공부 방법입니다. 뇌 이런 거 다 공부해서 외우면 뇌 다쳐요. 뇌의 행동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정보 전달 과정,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대충 눈으로 할 건 눈으로 하고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적으셔서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객관 시험이니까요. 정보 전달 과정의 순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이게 시험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 자각이 일봤다. 광갑기관, 척수, 뇌, 척수, 운동신경, 근육, 내분비, 선.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눈이나 몸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뇌의 구조 나오는데 정보 전달 과정 또 있죠. 환경 자극, 감각기관이 있고요. 척수, 뇌, 척수, 운동신경, 근육, 내분비, 선. 시험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면 한 문제 맞췄습니다. 또 무슨 의대 공부처럼 이거 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는 갭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좌뇌의 역할은 언어, 수학, 논리, 과학 이렇게 언어와 수학, 논리, 과학과 관계된 건 좌뇌고요. 직관, 예술, 시, 공간 이런 부분들은 우뇌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 예술가들이 많죠. 그래서 예술
시공간, 무대, 연예인 하면 운해, 그다음에 그냥 뭐 전교 1등 좌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만 잡는 겁니다. 기억할 때요. 좋습니다. 그래서 좌뇌, 운해의 역할, 뭐 좌뇌는 몰라도 돼요. 뭐 언어를 관할하고 수학을 관할하고 이런 거 그냥 운해, 예술, 시공간 뭐 이런 거, 무대, 직관, 운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에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의 중개센터, 연결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시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건 무엇이다? 시상하보다. 다양한 정서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조절, 그래서 정서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조절 시상하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거 시상하보. 그래서 시상하보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상, 중개센터 시상이다라고 합니다. 정서 반응의 조절 학습, 정서를 조절하는 거 변형계다. 그래서 정서 조절 학습 변형계. 이건 정서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조절이에요. 그래서 신체 반응 조절은 시상하보, 정서 반응 조절은 변형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 통제는 기저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선 이제 랜덤 나오죠. 얘가 나올지. 보통 시상하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서 반응 변형계 나오고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의 간내는 안 나와요. 대뇌피질 처음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대뇌피질 영역 네 가지죠. 전두엽, 부정엽, 축두엽, 후두엽. 다음 중 대뇌피질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전두엽, 2번 두정엽, 3번 축두엽, 4번 후두엽, 5번 광명역. 그럼 답이 광명역이 되겠습니다. 떡볶이 할 줄 알았죠? 광명역입니다. 보시고요. 전두엽은 뭐냐면요. 운동, 여기서 대뇌피의 운동지배다라고. 운동지배 또는 상황 판단, 행동계획, 행동억제, 행동계획, 상황 판단. 이게 망가지면 이런 것들이 안 되죠. 전두엽 안에 전두엽이 있으면 성격 변화도 이루어진다. 성격 변화, 행동적에서 전두엽 되게 중요해요. 총괄로 보면 통제 기능, 조절 능력. 그래서 전두엽이 망가지면 통제 기능, 조절 능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통제 기능, 조절 능력, 행동 상황 판단 이런 것들 전두엽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정엽 하면 촉각 공간 나오면 두정역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우면 안 돼요. 1차 체감 피질과 연합 피질로 구성,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냥 시험에 나오면 똑같아요. 촉각 공간 나오면 두정엽이다. 축두엽 나오면요. 청각. 축두엽 나오면 쭉 보게돼요. 그렇죠. 축두엽. 귀가 옆에 있죠. 두 개. 청각. 그래서 청각 기질 나오면 축두엽. 연합피질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세요. 청각 나오면 축두엽. 후각은 뭐예요? 시각이죠. 그래서 시각정보 나오면 후두엽. 시각정보 후두엽. 청각정보 축두엽. 촉각정보 촉각공간 두정엽. 상황판단 행동 통제조절 전두엽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이런 거 진짜 보지 마세요. 참고로 또 잔소리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 그리고 다 두정엽은 여기에 있고 이 그림 나오고 여기는 뭔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손상뇌로 인한 실어증. 이거 실어증 꼭 나옵니다. 시험에요. 두 가지 있습니다. 브로카 실어증과요. 메르니케 실어증이다. 브로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브로크, 뭐 연결해지고 막 소개시키는 사람, 브로크, 막 이런 사람, 말빨 좋지 않습니까? 사바사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네요. 실어증이 걸렸어요. 브로카 실어증.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표현을 못한다. 이해는 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병에 걸렸죠. 이게 무슨 병이에요? 브로카 증후군. 브로카 실어증이다. 근데 베르니케는 반대죠. 말은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엄한 얘기예요. 뭐
빵이 어때요? 그러면 아,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 엄만 얘기하는 거 베르니케 증후군. 그래서 말을 유창하게 한다 베르니케, 말을 잘 못한다 브로카 증후군,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 잘못하면 이거 봤는데 그 말이 그 말 갖고 얘가 얘인가 막 이렇게 됩니다. 아, 브로카 나오면 브로카 말을 못하지? 이러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쭉 나오고요. 페로몬이죠. 이성을 유혹하는 호르몬 페로몬. 땀이나 소변과 같은 신체 외부로 방출되는 분비물 다른 개체의 후각 수용. 그러니까 후각 수용기를 자극해서 후각을 작용해서 뭐 이성을 유혹하고 이런 호르몬 향수 있잖아요. 페로몬 향수. 이런 그 결과 다른 동물의 생리적 과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유혹을 한다 이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페로몬이다. 그래서 이게 첫 문제입니다. 아세틸콜린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아세틸콜린과 관계 있는 것은 기억 과정이에요. 기억.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기억 과정과 연결된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기억 과정 신경 절단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억 과정 나오면 또 알츠하이머과 관계 있는 건 무엇이다? 뭐 기억 과정도 알츠하이머 기억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 과정 알츠하이머 아세틸콜린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되는데 공부를 이거 다 외우려면 이게 미쳐버려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기억 아세틸콜린이다라고 보고요.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 즐거움, 쾌락, 환각, 사고장애 뭐 이런 거. 도파민이 증가하면 지각 및 사고장애가 나타나고 지나치게 부족하면 파킨슨병이 발생한다. 도파민, 충동, 흥분지수예요. 그래서 연예계에서도 주로 이제 개그계가 도파민이 이 선천적으로 많다고 그래요.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주로 뭐예요? 도박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 보면 대부분이 뭐 도박에 빠져갖고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개그계가 많아요. 그리고 가수 중에서 개그 치는 가수들이 이렇게 도박에 많이 빠집니다. 그거는 도파민의 영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무슨 병이다? 파킨슨병.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무슨 병입니까? 파킨슨병.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각, 사고장애가 나온다. 도파민이라고 보고요. 노르에피네프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기억나. 노세 젊어서 노라. 그래서 노세 나오면 우울증과 관련 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우울 상태 갖지 말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메멘토 모리 이왕 죽는 거 살 동안 재밌게 살자. 우울 상태 갖지 말자. 그래서 우울 상태와 관계 있는 거 우울증과 관계 있는 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다. 그래서 공부 잔머리 잔다르크로 하는 사람은 노르에피네프린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자 세자 노세 젊어서 노세 우울증과 관계 있다. 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타민산 뭐 이렇게 흥분 절단 물질 발달 과정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미노산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엔돌핀은 나오죠. 내인성 아편제.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엔돌핀. 마라톤과 같이 극한 고통을 동반하는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통증과 쾌락, 통증을 없애주고 쾌락감을 주는 걸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엔돌핀이다. 그래서 마라톤 나오면 엔돌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 분비계에 쭉쭉쭉 보고요. 기억 망각 쉽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 과정 나오고요. 기억 과정 3단계죠. 이건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첫째 뭐예요? 약화, 부호화 시킨다. 그래서 기억의 1단계는 부호화. 두 번째는 저장,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부호화, 저장, 인출이다. 부호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또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림해서 경사났네. 부호화. 머릿속에 저장됐죠. 시험 볼 때 끝냈었죠. 인출. 그렇습니다.
기억의 감각 기억이죠. 감각 기억 제일 짧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원래의 감각 양식을 유지하는 거 감각. 너무 짧아요. 아주 짧다. 감각 기억. 제일 짧은 겁니다. 단기 기억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보를 약 23초 동안에 유지할 수 있으면 23초 동안 유지하는 거 단기 기억이다. 저장 용량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아주 짧은 거 감각 기억,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단기 기억 20초,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단기 기억의 정보도 시연을 하면 시연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 30초 이상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넘어가고요. 신비의 수 저장 밀러가 주장했죠. 신비의 수 7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게 평균 7개의 수를 외우고 그 플러스 7개에서 9개, 2개, 5개 요 정도는 외우고 전화번호가 우리가 뭐 010-6827 뭐 이렇게 나오면 외우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는 외우는 고수가 이 신비의 수 저장 용량 단기 기억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다 저장돼서 전화번호도 이제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7 플러스 2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신비의 수 저장 용량 단기 기억에 큰 줄거리 주제가 카테고리가 단기 기억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합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는 거 청킹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묶는 거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거 이런 것들 기억 잘 된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 해당된다. 묶음 청킹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 플러스 2 이렇게 보시면 단기 기억에 해당된다. 장기 기억, 오랫동안 정보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 용량에 거의 제한이 없고 지속적이다. 무엇이다? 장기 기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열 위치 나옵니다. 초두성 효과, 초두 앞에죠. 그래서 처음 단어가 A라는 단어를 더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난다라고 하는 건 초두성, 장기, 오랫동안 기억낸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반영한다. 왜? 오랫동안 시연한다. 초두성, 신근성 효과, 최근입니다. 최근에 있는 게 더 기억이 잘 나더라. 끝부분에 있는 단어가 회상이 잘 된다. A, B, C, D 하면 D가 더 기억이 잘 난다. 왜? 그냥 잠깐 봤으니까. 이거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기출문제 답을 빨리빨리 보는 거. 빨리빨리 봐서 기억이 오래 남는다. 이거는 신근성 효과죠. 또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봐서 기억이 남는다. 이거는 초두성 효과죠. 장기 기억을 반영하고 단기 기억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끈에 쓰는 겁니다. 설단 현상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뭐 기본이겠지만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얘가 여기 있죠. 우울증은 현재 기분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행복한 기분이면 불쾌한 정보보다 유쾌한 정보를 더 절개하고 슬프고 침울할 때는 부정적 사건을 비가 오고 날씨가 축축하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가면 기분 일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식과 스트립트 간단합니다. 시험에 또 가끔 나와요. 도식은 뭐냐? 그냥 도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정 대상이나 연속적인 사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직화된 지식이나 신념, 관념 덩어리, 보통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무의식 속에 사로잡은 관념 덩어리, 뭐 나쁜 관념 덩어리죠. 이런 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도식은 어떤 지식이나 신념 체계, 이런 신념 체계가 조직화되어 있다, 도표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도식이라고 한다. 보면 되겠고요. 스크립트는 뭐 영화에서 따온 건데 뭐 영화에나 씬이 나오지 않습니까? 씬 1에 뭐 주인공이 이렇게 동작이 연결되는 다방에서 나와서 뭐 운동장으로 가고 이런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극장 가고 등산 가고 그래서 어떤 생활의 상황들에 대한 시간적 흐름 이걸
스크립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빙하우스 망각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다. 망각 나오면 에빙하우스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억 자료에 유의미성의 기억과 영향을 준다고 뭐 단어가 쓰는 이런 자음과 모음별 이렇게 이런 걸 쭉 제가 써놔요. 뭐 파지양과 망각양. 파지양은 뭐예요? 아 파지 쓸데없는 종이 무게인가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누구다 에빙하우스다. 나가보고요. 넘어가고요. 소멸 이론입니다. 망각의 원인에서 보기에는 비효율적 약화, 즉 약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요해서 경산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잊어버렸다. 소멸 이론 뭐예요? 소멸하는 거죠. 간섭 이론. 그래서 약화가 안 돼서 잊어버리고 또 자동 뻥으로 잊어버리고 쇠퇴해서 간섭 이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이 걸려갖고 망각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습한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전에 학습은 옛날에 학습했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에도 월에서 학습을 했어요. 에도 월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 일타에서 우리 청주무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안 배우면 헷갈려. 이런 건 순행 간섭이에요. 우리 청주무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에드월 갔더니 또 이상하게 강의해. 이건 뭐예요? 역행 간섭이에요. 이전에 학습한 건 순행 간섭. 새로운 정보 때문에 헷갈리는 거 역행 간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출 실패, 설단 현상, 망각이죠. 잊어버리는 거. 약화가 안 되는 거. 동견의 망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섭의 최소화, 간섭, 태클을 거는 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기억에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위 적합형 처리라고. 사실지향적 처리보다 문제지향적 처리가 더 이건 문제 만들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향적 처리가 더 효과적이므로 자신이 주어질 어쩌 나오는데 치러야 할 시험이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치러야 돼요.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청주에서 강의 듣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제 해결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위 적합형 처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몰라도 돼요. 시험에 이제 전위 적합형 처리에 대한 설명은 문제 지향적 처리보다 사실 지향적 처리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또 뭔 말이요? 문제 지향적 처리가 더 효과적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언어적 약화 볼 거 없습니다. 이각이 심상 볼 거 없고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교화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핵심 단어법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영어의 독 오리가 있는데 스페인어의 파토라고 하면 핵심어 팥은 연못을 생각하니까 연못에 도는 오리가 떠오르더라. 이렇게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단어법이다. 이런 얘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토, 그래서 연못에 노는 오리가 연상된다, 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핵심 단어법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페이토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이건 동성애자.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또 이렇게 쓰더라고. 페이토를 동성애자, 호모 그런데 스페인어는 파토, 오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약호화 증진에서 어떤 자극을 약호화하면 다음 정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을 자신의 거미 공포증으로 설명하여 학습된 내용을 정교화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뭐 그 정도만, 그러니까 약호화라는 말이 나오면 정교하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뭐 간단하게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 이론 한 3번 정도 들으면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